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은행 사태는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좀 심해졌는데요.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좀 블랙아웃 기간, 더불어서 실적 시즌이 1000개가 넘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요. 실적 시즌 정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수 방향과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차트는 바로 이 차트입니다. 위에 있는 빨간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고 아래에 있는 차트는 전 세계 주식시장, 그러니까 MSCI AC 월드 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초 이후에는 이 금리가 안정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선이 내려올수록 파란 선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사실 지난 중반부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올라갈 때, 즉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긴축에 대한 부담이 커졌을 때 S&P를 비롯한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하방 압력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 미국채의 방향성이 당장 다음 주만 놓고 본다면 FOMC에 대한 그런 긴축에 대한 부담감, FOMC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의 방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글로벌 증시, 한국 증시도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그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3월 그리고 6월 달의 CPI는 한 3%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여기 빨간 선이 3.3%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지표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물가에 대한 방향성을 보더라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시장은 상승하지 못하는 거냐라는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적을 봐야 되는 그런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실적 시즌이 상당히 정점으로 치닫는 구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번 주에만 미국 S&P 500 기업의 42%가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까지 하면 24%, 그러니까 이 두 주간에 60%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실적 발표 기간에는 미국의 기업들은 자사주를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그리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간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5월 초에 FOMC가 끝나고 나면 FOMC에 대한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자사주 모멘텀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OE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적 자체가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빅테크는 현금 흐름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 갖고 낮아져 있는 주가 ROE를 좀 방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실적 시즌 이후에는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차트를 보면요. 이 차트는 뭐냐면 이익 수정 비율이라는 차트입니다. 좀 어지러워 보시겠지만 빨간색은 미국이고 파란색은 국내 기업에 대한 이익 수정 비율입니다. 이익 수정 비율은 뭐냐면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과 하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 간의 비율인데 올라갈수록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 많다라는 거고 내려갈수록 하향 조정되는 기업이 많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던 구간에 하향 조정되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살 게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락 추세에서 조금은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전이 나타난다는 거는 하향 조정되는 기업의 이제는 수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
거꾸로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조금은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 하향 조정이 극심했던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쏠림 현상이 상당히 극대화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업종만 갔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이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조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제는 조금 살만한 게 많아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아마도 제 예상에는 이익 수정 비율은 조금씩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사라지면서 올라갈 수 있고요. 플러스로 넘어서게 되면 시장 자체가 이제는 금리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베팅으로 변질되는 아마도 예상컨대 올해 2분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지만 점점 시장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사이클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제 시장이 2,600이 와서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상 실적을 보면 이제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바닥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3월 이후에 이 이익 수정 비율이 좀 좋아진 업종, 즉 이익의 하향 조정이 마무리돼서 조금씩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을 좀 뽑아 보니까요. 증권업, 통신, 비철금속, 철강,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끼어 있고 철강과 소재 업종들, 증권주가 이에 해당된다라는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면요. 연초 이후에 쉼없이 올라선 주가는 분명 금리가 안정화되는 부분이었다. 근데 이제는 금리 안정화를 볼 수는 없다. 다만 금리 하락 구간이 아니라도 시장은 올라설 수 있다. 즉 실적이 좋아지면. 그리고 실적 시즌을 통해서 기업들의 체력은 그리고 성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익 수정 비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